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최근 제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소개팅을 만나서 지금까지 아들 하나 낳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도 크게 속 썩인 적은 없었지요. 그런데 남편과 사이가 썩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생각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싸우는 일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잠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중입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겨우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잠자리를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냥 부부니까 의무적으로 관계 유지를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들이대도 귀찮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30대를 넘어오면서 남편과 잠자리가 점점 시들해졌죠. 친구들과 만나면 농담처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도 했고요. 그냥 다들 이렇게 사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끼리 만나면 자연스레 남편 험담도 했고요. 다른 여자들도 그렇게 사는구나 생각하며 위안을 삼았죠.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그런 위안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싫다 좋다도 없었습니다. 나를 여자로 보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속상도 했지만 지금은 딱히 느낌이 없었지요. 그러다 모처럼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예쁘게 꾸미고 제일 비싼 액세서리로 치장을 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도 여자들끼리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죠. 다들 최대한 화려하게 꾸미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조금이라도 어릴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우리는 일부러 더 화려한 음식점으로 골라서 갔습니다. 이후에 술집도 젊은 애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갔습니다. 시끄럽기만 해서 싫기도 했지만 어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니 또 부럽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친구들과도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웬 젊은 남자애가 우리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대략 20살 초반 정도의 남자아이였습니다. 제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그가 우리 앞에 서더군요. 그리고 뭔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대뜸 제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군요. 순간 친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들끼리 술게임을 한 거더군요. 아무 테이블에나 가서 연락처 따오기라더군요. 아줌마들이니까 좀 쉽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왔다고 했죠. 그럼 그렇지 싶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왜 저를 지목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이더군요. 재미있기도 했지만 연락처를 함부로 주기는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려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애를 우리 자리에 앉혔습니다. 연계가 왔다느니 하면서 다들 신나하더군요. 그리고 술을 마셔야 보내준다고 했지요. 결국 친구들은 저랑 러브샷을 지시했습니다. 재미있기는 했지만 아들뻘 남자애라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 아이는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해서 저도 장난에 동참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얼굴을 맞대면서 러브샷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떨고 있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런 모습이 풋풋해서 오히려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좀 더 과감하게 그 남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친구들은 사진을 찍으며 엄청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보답으로 제 전화번호도 찍어주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렇게 노는구나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친구들도 이색 경험에 무척 재미있어 했습니다. 다들 또 한 번 오지 않나 하고 기다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다시는 우리 테이블에는 오지 않더군요. 그래도 덕분에 우리는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받지를 않았는데 또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그제야 그 번호가 누구인지 떠올랐습니다. 제게 번호를 따라왔다던 그 남자아이였습니다. 저는 괜한 설렘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역시 그 남자애였습니다. 약간 취한 목소리로 제게 말을 하더군요. 아까는 귀찮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을 했죠. 귀엽게 생긴 아이가 예의도 바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아까 친구들이 술을 너무 먹여서 미안하다고 했지요. 그렇게 잠깐 통화를 하는데 문득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아까 왜 저한테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지 물었죠. 아줌마지만 내심 나를 선택한 이유에 기대와 궁금증이 생겼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우물쭈물하다가 말을 했습니다. 그냥 제일 덜 무서워 보여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빵 터졌습니다. 내가 뭘 기대했나 싶어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냥 몰랐으면 기분이라도 좋았을 텐데 괜히 물어봤다 싶었죠. 나이가 많아도 여자인데 예쁘다고 해줬음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문득 이 차를 갔냐고 묻더군요. 그건 아니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갑자기 같이 한잔하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이게 뭔 상황인지 신기하기도 하고 괜히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된다고 했더니 어딘지 묻고는 곧바로 달려왔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애랑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쁘지도 않은 아줌마를 왜 만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젊은 남자애랑 대화를 나누니 좋더군요. 마치 예전에 소개팅을 하던 그런 설렘이 있었죠. 그런데 저보다 그 남자애가 술이 더 취한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2차로 노래방을 가자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술도 깰 겸 그러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냥 조금 늦을 것 같다고만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걸 알기에 남편은 알겠다고만 하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애가 이끄는 대로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노래방에 단 둘이 앉았습니다. 술에 약간 취했지만 그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노래를 잘 부르는구나 생각을 하며 감상을 했죠. 그러다 함께 춤도 추게 되었지요. 그 아이가 저를 곱겨 안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술 때문인지 그 아이가 점점 스킨십을 해왔습니다. 그때 피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묘한 설렘이 좋았습니다. 어린애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체격이 더 큰 남자더군요. 분명 해서는 안 될 일인 줄 아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그 설렘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는 더한 것을 제게 요구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미쳐서 그만 그 아이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노래방에서 그 짓을 해버린 것이었죠. 그 순간은 저도 함께 어려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바탕 일을 치르고야 정신이 번뜩 들더군요. 그래서 급히 노래방에서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다행히 집으로 왔는데 불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아래가 젖은 게 느껴지고 있는데 남편이라도 볼까봐 두려웠죠. 그런데 마침 아들이 인기척에 방문을 열어보더군요. 술 마시고 왔다고 아들이 잔소리를 했지요. 순간 젖은 아래가 느껴져서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나 들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재빨리 욕실로 들어가 샤워부터 했습니다. 몸에 남은 흔적들을 모두 지워내고 확인도 했습니다. 젖은 옷들도 모두 물에 담궈 흔적을 없앴지요. 들킨 것은 아니지만 엄청 긴장이 되더군요. 다음 날에도 남편과 아들의 얼굴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아침을 먹여서 보내고서야 안심이 되었죠. 혼자서 미쳤다고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또 혼자 있으니 어제의 일이 떠오르더군요.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젊을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이 있었죠.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저장은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엄청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아이도 그냥 반가웠다고만 말을 하더군요. 우리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뭔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 아이에게서 종종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점점 편하게 대답을 해주기 시작했지요. 뭔가 어린애인과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설렘이 좋았습니다. 물론 비번을 걸어서 남편과 아들은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뒤로 사실 그 남자랑 몇 번을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확실히 제 아들 또래의 철없는 고민들을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왠지 좀 더 어른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번의 만남 뒤 우리는 대낮에 모텔도 갔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도 있었지만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젊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덩달아 젊어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래도 나이 차이가 나는 것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하루 종일해도 멀쩡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실신하듯 뻗어버리곤 했지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있었고 아들을 보는 것도 항상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아이가 연락을 해왔지요. 그때마다 저는 그 아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남자를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젊어진 기분이라 더 좋았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입고 다녔는데 저도 여자로서 조금씩 꾸미기 시작했죠. 본능적으로 조금이라도 젊게 보이고 싶었지요. 몸매 관리도 하기 시작했고 화장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피부나 옷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예뻐졌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요즘은 저를 건드리기 시작하더군요. 덕분에 남편과 잠자리를 가지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제 달라진 모습이 남편에게 뭔가 활력을 준 모습이었죠. 내심 나를 다시 봐주는 남편의 변화가 기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편과 그 남자를 비교도 하게 되었죠. 남편과 사이가 좋아졌음에도 자꾸 그 남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남편과는 아무리 해도 젊을 때처럼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비교를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 남자가 주는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 남자가 제 연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고 단순히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할 뿐이란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관계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다시 여자로서 느끼게 해주는 인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매번 끝내자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다시 요구를 받아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곧 그 아이와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입니다. 한순간의 일탈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편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편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